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치 한 편의 역사 추리극 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아주 유명한 책, 바로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된 정말 오래된 미스터리거든요. 우리가 파헤쳐볼 건 마르코 복음, 즉 마가복음의 사라진 결말에 대한 단서들입니다.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좀 이상한 각주 본 적 없으세요? 아마 이게 뭐지? 하고 그냥 쓱 지나치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조사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요즘 우리가 보는 성경 번역본에 달려있는 이 각주들 있잖아요. 이게 그냥 단순한 메모가 아니에요. 이게 바로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단서라고 할 수 있죠. 도대체 이 각주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한두 번역본에만 있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웬만한 현대 번역본들을 펴보면 거의 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마가복음 결말에 뭔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. 자, 이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들을 소환해 보겠습니다. 바로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던 고대 필사본들이죠. 과연 이 오래된 문서들이 우리에게 어떤 증언을 해줄지 한번 들어볼까요? 바로 여기서 사건의 핵심적인 갈등이 드러납니다.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 사본과 시나이 사본, 여기에는 그 긴 결말 부분이 없어요. 그런데 좀 나중에 만들어진 사본들부터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. 바로 이 차이, 이 불일치가 이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. 이제부터는 거의 과학수사대 CSI처럼 필사본 자체에 남겨진 아주 미세한 단서들을 샅샅이 뒤져볼 겁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필사본 복제본들을 꽤 자주 보는데요. 그래서 이 증거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실감 나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큰 단서는요,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없는 무언가예요. 바로 텅 빈 공간이죠. 이 바티칸 사본에 남아있는 미스터리한 빈칸, 이 침묵이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는 걸까요? 정말 흥미진진하죠? 보시면 바티칸 사본에서 마가복음 뒤에 남겨진 이 빈 공간이 정말 특이해요. 다른 복음서들은 딱 끝나자마자 다음 책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. 그런데 유독 딱 마가복음만 이렇게 텅 빈 공간을 남겨둔 거죠. 대체 필경사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? 이게 그냥 종이가 남아서 비워둔 그런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. 심지어 계산을 해봤더니 논란이 되는 그 9절부터 20절까지의 분량이 이 빈 공간에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.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? 아마도 필경사가 이런 긴 결말도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원본인지는 잘 모르겠다 싶어서 후대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공간을 남겨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핵심 증인 시나이 사본으로 넘어가 볼까요? 여기서는 단서가 빈 공간이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뭔가 부자연스럽게 쭉쭉 늘려 쓴 글씨, 이게 바로 단서입니다. 그 증거가 뭐냐면요. 바로 책의 끝을 알리는 이 장식 기호의 크기예요. 다른 복음서들은 장식 기호가 한 2cm 정도인데 마가복음 끝에 있는 건 무려 6cm나 돼요. 엄청 크고 화려하죠? 필경사가 일부러 글씨 간격도 좀 넓게 쓰고 이렇게 커다란 장식을 그려 넣어서 여기가 끝이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동시에 애매하게 남는 공간을 채우려 했던 게 아닐까,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. 그런데 미스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. 알고 보니 옛날 필경사들이 고민했던 마가복음의 결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무려 5가지나 됩니다. 이 5라는 숫자 하나만 봐도 당시 필경사들이 마가복음의 결말을 놓고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는지 그 혼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? 물론 5가지가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. 학자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는 크게 3가지로 좁혀져요. 첫째는 16장 8절에서 그냥 뚝 끝나버리는 것, 둘째는 거기에 짧은 내용을 덧붙인 짧은 결말,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경의 각주와 함께 실려있는 그 긴 결말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단계예요.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쫙 모아서 학자들이 내린 최종 결론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필사본이라는 외부 증거를 봤잖아요. 이제는 글 자체, 즉 내적 증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. 긴 결말 부분의 문체나 사용된 단어 같은 걸 분석해서
이게 과연 마가복음의 다른 부분과 어울리는지를 보는 거죠. 과연 이 글이 스스로 나는 마가가 썼어요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?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이 썼어요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? 이 부분이 거의 결정적인데요. 마가복음의 이 긴 결말 부분을 뜯어보면요. 문체나 이야기 구조가 마가복음의 다른 부분하고는 좀 안 맞고 오히려 누가복음이랑 정말 놀랍도록 비슷해요.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아, 어떤 후대의 필경사가 마가복음이 너무 갑자기 끝나는 걸 보고 이건 좀 아닌데 싶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서 그럴듯한 결말을 만들어 붙인 게 아닐까 하고요. 자, 정리해볼까요?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첫째,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필사본에는 긴 결말이 없다. 둘째, 그 필사본을 베껴 쓴 필경사들이 뭔가 의심스럽다는 흔적을 남겼다. 셋째, 글 자체의 스타일을 봐도 마가의 글솜씨가 아니다. 그래서 최종 판결은 마가복음의 긴 결말은 원본이 아니라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다. 이게 바로 학계의 결론입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필경사들이 이 결말을 덧붙였다는 사실. 이게 단순히 원본이 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? 이건 어쩌면 초창기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문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보완하고 전해주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요?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.